자, 오늘은 용어 5번째 시간인데 어미와 관련된 수업이 좀 초점이 될 거야. 그래서 어미라고 하는 문법 단위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오늘은 여기가 초점이 될 건데 우리 첫 시간부터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어. 이 활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간에 이 여러 가지의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문법 현상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활용은 어간에 다양한 어미 변화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너희가 수업하면서 배워서 알겠지만 어간의 자리에는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어근이 놓여. 그렇기 때문에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담당할 텐데 그럼 어미는 무엇을 담당하느냐? 어미의 기능이 뭐냐? 라고 말을 했을 땐 이 어미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거야. 문법적인 면에서 결국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자,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는 말은 결국 문법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는 어근이 놓인 어간이 담당한다면 이 어미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동사 어간에 먹이라고 하는 어간에 다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어. 그러면 결국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요 자리가 지금 어간이지만 이 어간 자리 어근이 놓여 있는 거거든. 그러면 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일 건데 이 다라고 하는 어미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가 놓임으로써 결국 문장이 종결이 되거든. 문장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다가 하고 있어.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 끝내긴 끝내는데 평서형으로 끝내서 결국에는 그 문장 자체가 평서문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결국 이 다가 동시에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문장을 끝내면서 평서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다가 하는 거야. 또 여기에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러면서 헤라의 형식으로 높임도 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다는 문장을 끝내 그러면서 문장을 평서문으로 만들어 그러면서도 문장에서 높임이라고 하는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미인 거야. 자, 그러면 어미라고 하는 이 문법 체계는 일단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다 라고 하는 뜻의 어말어미라는 게 있어. 어떤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다 라고 하는 게 어말어미예요. 제일 끝에 오는 어미겠지. 그런데 그 어말어미의 앞에 오는 어미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어미를 크게 위치를 중심으로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선어말어미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보겠지만 어말어미 앞자락에 있다고 무조건 다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선어말어미가 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 왜냐하면 어말어미의 앞에 있어서 선어말어미처럼 보이긴 하지만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거든. 그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어찌되었든 선어말어미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선어말어미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 근데 첫 번째가 그 기준이 어떤 문법적인 표지가 들어갔을 때 그 표지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하면 그건 선어말어미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문법적 표지가 들어갔을 때 그 표지가 시제를 나타내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시제를 나타내면 그건 선어말어미라고 인정을 해. 자, 이 외에도 학교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공손이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도 있어. 근데 뭐 옵이나 사옵 같이 그렇게 뭔가 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선어말어미는 현실에선 잘 못 봐. 뭐 특이하게 서간문이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나타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학습하는 너희들은 이 시제와 높임과 시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준만 잘 담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어말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종결어미라고 하는 게 있어. 단어만 보면 다 벌써 드러나지만 종결어미는 결국 끝에 오면서 단어의 마지막에 오면서 문장을 종결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근데 이 종결어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청유형 종결어미가 있고 명령형 종결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감탄형 종결어미가 있어. 그럼 이 말은 평서형 종결어미가 붙으면 문장이 종결되면서 평서문이 된다는 얘기고 의문형 종결어미가 붙으면 문장이 종결되면서 그 문장이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고 청유형 종결어미가 붙으면 청유문이 된다는 얘기고
명령형 종결어미가 붙으면 명령문이 된다는 얘기고, 감탄형 종결어미가 붙으면 감탄문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결어미는 이 문장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종결어미가 다양한 거야. 자, 그러면 종결어미가 있다면 이 종결어미가 아닌 것도 있어. 이걸 우리가 앞에다 B자를 써서 비종결어미. 종결어미가 아닌 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문장을 아까 전에 종결어미를 끝냈다면, 연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뒤에 나와 있는 특정한 용언에게 결국에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뒤로 이어준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연결어미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할 때, 그렇게 대등하게 연결시켜준 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라 그래. 그러면 대등하게 연결시키지 않고 종속적으로 연결을 할 때가 있어. 뭐 선후관계라든가 내지는 인과관계라든가, 자, 이렇게 대등하지 않게 앞뒤 문장의 의미관계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미를 우리가 종속적 연결어미라 그래. 이 둘은 결국엔 문장과 문장의 관계인데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는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거야.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용언이 결합해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도 서로 연결이 될 때 연결어미를 취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연결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 그래. 그래서 연결어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앞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줄 때는 대등적 연결어미, 대등하지 않게 이어줄 때는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줄 때는 보조적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비종결 어미 중에, 종결시키지 않는 어미 중에 마지막 하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명칭은 앞에서 잠깐 수업하는 과정에 나왔어서 봤는데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 이 전성어미는 결국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나 형용사는 서술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 결국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서술 기능, 주된 서술 기능이 아닌 다른 품사가 하는 어떤 역할처럼 그 기능을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 그래. 그러면 결국에는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사처럼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명사형 전성어미라 그래. 줄여서 명사형 어미라고 얘기하고, 명사형이라는 건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의 형태처럼 명사의 역할처럼 바꿔주는 전성어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사가 아닌 관형사처럼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도 있는데 그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 그래.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없다가 최근에 생긴 건데, 자, 부사의 역할처럼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 그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어미라고 하는 것은 선어발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고, 그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가 있는데, 그 비종결 어미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있는 거야. 자, 그것들의 또 각각의 것들이 가지를 쳐서 많지만 결국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화면 속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문장의 종류라든가 내지는 그 문장과 문장의 의미 관계라든가, 자, 그 다음에 다른 역할로 역할을 바꿔준다거나, 결국 어미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얘기야. 그러한 문법적인 단위를 우리는 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이 어간 자리에 놓여있는 어근이 담당하겠지만, 어간 뒤에 붙은 어미는 이런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돌아와서 자, 빠르게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부적으로. 자, 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 안에는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가 있다고 했거든. 자, 그럼 어말 어미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인데, 자, 이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미인 거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맨 끝에 나오는 건데, 맨 끝에 나오는 어미 자체가 나와 있지 않으면 결국엔 그 단어 자체가 완성되지 못하겠지. 예를 들어서 먹다에, 아까 예를 들었던 먹다에 다가 없다면 먹, 이것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말 어미가 나와줘야만이 종결인지, 그 다음에 연결인지, 내지는 역할을 바꿔주는 건지 그 문법적 기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비문인 거고. 자,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미고, 단어의 끝에 온다. 그것이 어말이라고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 자,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로 그 자체가 어간과 결합해 단어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말 어미는 크게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럼 종결 어미는 그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미인 거야. 자, 단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종결시키는 어미인 거야. 자, 그런 어미를 종결 어미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에 이 안쪽에 나와 있는 이 어미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것들이긴 한데,
외우겠다고 외워지지도 않지만 이걸 외우겠다고 하지 말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봐야 해.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나중에 상대 높임법을 배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 표 속에 나와 있는 어미들은 계속 익숙해져야 되고 친해져야 돼. 자, 어느 단계에 어떤 문장 유형의 어미들인가 이거를 잘 봐둬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표에 보고 있는 어미들이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해라의 형식으로, 하계의 형식으로, 하오의 형식으로, 하십시오의 형식으로, 해나 내지는 해요의 형식으로 높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쪽으로 보면 이 어미들이 들어가서 평서문으로, 의문문으로,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청유문으로, 감탄문으로 결국 뭐를 만드냐면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이 종결어미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배울 거지만 상대 높임법을 실현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장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거야. 이게 종결어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야. 종결어미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면서 이 어미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장이 되느냐,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그런 어미를 우린 종결어미라고 한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종결어미가 있었다면 비종결어미도 있는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봤지만 비종결어미라고 하는 것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였어. 자, 그러면 연결어미부터 보면 이 연결어미는 결국 문장을 종결시키지 않고 뒤따르는 문장이나 뒤따르는 용언을 연결하는 그런 어미를 연결어미라 그래. 근데 뒤따르는 문장을 연결시킨다는 건 우리 아까도 봤지만 대등적 연결어미가 있었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었어. 그리고 뒤따르는 용언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보조적 연결어미였어. 그래서 연결어미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대등적 연결어미라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이 둘의 의미 관계가 결국 대등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대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문법에서 말하는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열의 관계, 대조의 관계, 선택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나열 관계거나 대조 관계거나 선택 관계라면 그 둘의 의미 관계는 대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면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리라고 하는 어간에 이 고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는데 이 고가 붙음으로써 결국 문장이 끝나지 않고 뒤에 문장으로 이어졌어.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이거 의미 관계를 파악해 보면 여름과 겨울에 내리는 것을 나열한 거거든. 그럼 이때 고를 대등적 연결어미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야. 자, 밑에 문장 보니까 몸은 비록 늙었지만은 마음은 젊다. 자, 늙었지만은 할 때 늙다와 젊다는 의미상 대조 관계거든. 그래서 그 대조의 의미를 지만은 이라고 하는 요 어미를 통해서 자, 이는 대등적 연결어미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도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할 때 이때 든지 이 든지는 집에 가다와 학교에 가다로 선택의 관계로 놓인 거거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든지도 대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대등적 연결어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어. 종속적 연결어미는 더 다양하거든. 뭐 원인, 그 다음에 결과, 뭐 양보도 있고 미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열, 대조, 선택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성립시키면 대등적 연결어미, 그걸 성립시키지 못하면 종속적 연결어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종속적 연결어미를 보면 이 종속적 연결어미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지금 봐봐. 동시나, 원인 이유, 그 다음에 양보, 목적 의도, 미침, 필연 당위, 전환, 비유, 더함. 이게 이렇게 다양하잖아. 이렇게 다양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어미들,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어미들을 너희가 달달달 다 외울 게 아니잖니. 그러면 종속적인 것과 대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느냐. 이 어미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문을 통해서 예문에서 확인했던 어미가 앞뒤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연결시켜주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문장을 주종 관계로, 선후 관계로, 인과 관계로 이렇게 이 단어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자꾸 외우려고 하면 이 문법 공부가 계속 다 외워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오는 예문들을 통해서 그 예문의 앞뒤의 문장을 통해서 의미관계를 판단하고 그렇게 의미관계가 판단됐던 걸 통해서 아,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때는 이런 어미가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자, 집에 닿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맞아라는 말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를 얘기하는 건데 자는 어미로 쓰인 거고 자, 그러면 집에 닿다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 이 두 문장을 자라고 하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연결한 거야. 근데 집에 닿는 것과 비가 쏟아지는 것은 나열 관계나 선택 관계나 대조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면 집에 닿았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건 집에 닿은 행위와 비가 쏟아지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동시에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자, 밑에 문장도 봐볼까? 강이 깊어서 아이가 건너기는 어렵다. 자, 그럼 여기 깊다에 어서를 붙인 건데 이 어서를 통해 앞뒤 문장이 연결이 된 거야. 근데 문장의 의미 관계를 보니까 강이 깊다는 얘기고 아이가 건너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강이 깊다와 아이가 건너기가 어렵다가 나열이나 대조나 선택의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 이건 종속조로 이어진 건데 의미를 판단해 보니까 강이 깊은 것이 아이가 건너기가 어려운 이유인 거야. 결국은 종속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모든 예문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야. 그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므로 늘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칭찬을 받았다와 그는 모범적인 학생이란데 여기에 음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결국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그는 모범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찬찬히 보면서 그 관계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게 있었는데 이 보조적 연결은 앞에 나와 있는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와는 좀 달라.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대등적 연결어미하고 종속적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건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자,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그 다음에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철수가 졸고 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조용언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냐 본용언과 본용언이냐 구분하는 건 중간에 서를 집어넣으라 그랬거든. 앉아서 있다가 안 되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야. 그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 자, 가지 않았다도 가지서 않았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 그 다음에 철수가 졸고 있다가 졸고 서 있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주는 고. 이렇게 아나, 그 다음에 지나, 그 다음에 고와 같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시켜주는 것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결어미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이렇게 세 가지의 연결어미가 있다. 자, 그 다음 전성어미를 가볼게. 이 전성어미가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성어미는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용어는 서술 기능인데 그 용어의 기능을 다른 품사가 하는 역할처럼 그 기능을 바꿔주는 거야. 근데 품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역할만 바꿔주는 거거든. 품사를 유지하지만 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요 뒷부분에 가면 접사란 걸 배울 건데 이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역할도 해. 근데 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꾸지 않아. 어미가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품사를 바꾸는 기능은 어미가 하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둬야 돼. 품사는 바꾸지 않지만 역할은 바꿀 수 있어. 근데 어떤 역할로 바꿀 수 있냐면 명사가 하는 역할처럼 바꿀 수 있고 관형사가 하는 역할로 바꿀 수 있고 부사가 하는 역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부사형이란 말이나 관형사형이라는 말이나 명사형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고 관형사가 아니고 부사가 아니란 얘기야. 이 뒤에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용언이란 얘기인 거거든. 잘 기억해야 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품사를 바꾸지 않는데도 어미가 명사가 하는 역할처럼 역할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명사형 전성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이나 미음. 자, 받침이 있는 말은 받침이 없는 말은 받침 자리에 미음을 쓰고 그 다음에 기가 있어. 자,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품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접사도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접사를 할 때 그때 어미를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어미와 접사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그때가 자세히 설명할 거야. 근데 오늘은 전성어미가 어떤 어미인지의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했으면 좋겠어. 자, 예를 들어서 자,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근데 달리까지가 어간인데 이 달리라고 하는 어간에 기를 붙이면 달리기가 돼. 이 달리기는 명사의 모양처럼 쓰인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가 붙어서 명사가 하는 역할처럼 쓸 수가 있어. 자, 또 자다, 잠을 자다 할 때 자다에 자, 받침이 없는 말이니까 미음을 붙이면 이 미음이 받침 자리로 가서 잠이 돼, 잠. 그러면 결국 달리다, 자다 이렇게 용언이 기나 미음을 붙여서 자, 내지는 음을 붙여서 꼭 명사의 역할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명사의 역할처럼 하도록 역할을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는 이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
품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역할들을 다른 품사가 하는 그런 역할로 좀 바꿔주는 어민가 보다. 이렇게만 일단 머릿속에 담고 뒤에 우리가 접사를 배울 건데 그때 접사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것은 관형사가 하는 역할처럼 역할을 바꿔준 어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은과 는처럼 동사에 붙는 것, 던과 은처럼 형용사에 붙는 것. 이렇게 이 어미들이 붙어서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 은이 붙을 때는 동사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던이 붙을 때는 형용사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에 자, 왜 자꾸 먹다를 쓰냐면 동일한 어간을 봐야 머릿속에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쓰는 거야. 자, 먹다에 은을 붙이면 원래 먹다라고 말하면 서술 기능이지만 먹은이라고 하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말을 꾸며준 역할처럼 쓰이거든. 그러면서 과거를 나타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먹은 사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사과를 꾸며주면서도 은이 과거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근데 뒤에 는을 붙이면 먹는 사과 이렇게 여전히 꾸며주는 역할은 하지만 는이 붙음으로써 시제가 현재야. 자, 근데 형용사는 예쁘다라고 하는 어간에 던을 붙이면 예쁘던 사람.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는 어떤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관형사가 하는 것처럼 쓰이거든. 그러면서 과거를 나타내고 똑같이 예쁘다에 니은을 붙이면 자, 이 뒤에 예쁜 사람 이렇게 똑같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니은이 붙었을 때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은이나 는, 그 다음에 던이나 은을 통해서 동사와 형용사가 과거나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던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도 붙어서 과거를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리고 을 내지는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을 써서 미래라고 하는 시를 나타내면서 관형사가 하는 것처럼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관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형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형사의 역할로 바꿔주는 어미를 이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다. 부사형 전성어미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부사형 전성어미는 품사는 그대로 용언, 동사, 형용사인데 역할만 부사로 바꿔준다는 거거든. 이런 어미들을 통해서 개나 아서, 도록 이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원래 아름답다는 형용사야. 근데 피긴 폈는데 아름답게 핀 거고 이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보통 부사니까 이 아름답게에서 이 형용사의 개라고 하는 부사의 역할로 바꿔주는 전성어미를 붙여서 꼭 부사가 하는 역할처럼 부사의 역할처럼 이렇게 바꿔줬을 때 이를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다. 자, 비가 와서 이 비가 와서라는 말은 자, 여기 옆으로 좀 써보면 자, 길이 비가 와서 질다라고 할 때 자, 이 와서라는 말은 오다에 아서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비가부터 시작해서 와서까지가 뒤에 있는 질다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이 질다라는 말 자체가 용언이고 그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 원래 부사라고 하는 품사의 특성인데 이건 오다잖아. 용언인데 여기에 아서를 붙여서 꼭 부사가 하는 역할처럼 이렇게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를 부사형 전성어미라 그래. 우리는 밤이 새도록 할 때 이 도록도 자, 밤이 새다. 거기에 문장에다가 도록이라고 하는 부사가 하는 역할로 바꿔주는 전성어미를 붙여서 이 불렀다라고 하는 말을 꾸며준다는 거야. 이거는 특정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지만 뒤에 이 문장, 밤이 새다란 문장 뒤에 이 부사가 되게끔 하는 어미를 붙여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어미를 붙여서 부사가 하는 역할처럼 이렇게 용언을 꾸며준 역할로 바꿔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록이나 여기에 아서나 그 다음에 여기 개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미 체계의 전체적인 걸 봤는데 어말어미의 체계 전체를 봤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어떤 요 어미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건데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어말어미의 앞에 붙는 어미라고 했고 자,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말어미 사이에 끼어서 자, 시제나 높임이나 공손을 표시하는 어미다 그랬는데 공손은 사실상 너희들이 볼 일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머릿속에 담지 않아도 좋은데 시제나 높임은 가장 중요한 선어말 어미의 기준이 돼. 선어말 어미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해야 돼. 원래 이 선어말 어미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까지는 중요하지만 현대국어에선 선어말 어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자,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시제를 나타내는 것과 높임을 나타내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특성 보면 그 자체만으로 단어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반드시 어말 어미를 요구한다. 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미는 어말 어미였어. 그 어말 어미 앞자락에 붙는 거니까 뒤에 어말 어미가 없다면 선어말 어미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시제와 높임을 나타내야 된다면 선어말 어미가 있겠지. 그런데 모든 문장이 시제와 높임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제와 높임과 관련이 없는 문장에서는 이런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가시였다. 우리가 가다라는 단어에 시를 붙이고 엇을 붙였어. 그러면 결국 시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높임을 나타내게 되고 엇을 붙이면 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나타내게 돼. 그래서 이것이 축약된 형태로 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셔은 결국 시와 어이거든. 이 단어는 가만 뭐가 되냐면 어간인 거야. 그러면 시, 엇, 다는 전부 다 어미지. 대신 시와 엇은 선어말 어미인 거고 다는 어말 어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보면 시제 범주를 나타내고 시제 이외의 높임이나 공손의 의미를 나타낸다. 아까 위에서 봤던 것이고 자, 분포 제약이 거의 없어 어간에 결합할 수 있으나 활용의 일부만 담당할 뿐 조어적 기능은 없다. 단어를 만드는 기능은 없다. 자,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가다, 가고, 가니 했을 때 가지 했을 때 그 각각들이 다 단어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은 전부 다 한 단어의 활용형들인 거야. 그 다음 마지막 분포에 따라서 자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이 시, 얻다에서 얻과 시를 바꾸면 가엇이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자리들이 있다는 거야. 그 자리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야. 자, 종류에는 높임과 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이 높임을 나타내는 건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밖에 없어.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유일한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시 정도는 머릿속에 좀 담아놨으면 좋겠고 뭐 시제는 뭐 여기서 우리가 외우지 않더라도 시제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는이나 니은 붙으면 현재 그 다음에 아시나 어시 붙으면 과거 그 다음에 계시 붙으면 미래 더가 붙으면 과거 회상이겠지. 그 다음에 뭐 시 같은 경우에는 주체 높임 옵은 공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학교문법에서 이 공손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 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보는 거니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딱 요 범주 정도. 자, 그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하나만 얘기를 하고 선어말 어미가 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단어의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때 우리가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어근, 접사, 기본형 처음에 개념 잡을 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고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단어 같은 경우에 활용하면 집밥 피셨다, 집밥 피셨고, 집밥 피셨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과정에 샷까지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안 잡아주면 집밥 피, 집발 피 샷까지가 어간이고 이게 어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어간과 어미의 구분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왜냐하면 짓발피까지는 어간이 맞아. 자, 근데 이 셔이라고 하는 것은 시, 얻다의 줄임말인데 근데 결국 여기서 시가 나타내는 것, 엇이 나타내는 것, 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어미니까 어말어미일 건데 이 어말어미의 앞에 여기에 이렇게나 많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어. 그러면 어말어미 앞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선어말어미처럼 보인다고 했으니까 선어말어미라고 했으니까 그 개념만으로 본다면 히나 시나 엇은 전부 다 선어말어미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엇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가 들어갔을 때 시가 빠졌을 때와 들어갈 때 차이점은 높임이거든. 시, 엇은 전부 다 높임을 나타내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인 거야. 근데 히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피동이긴 한데 어쨌든 높임도 아니고 시제도 아닌 거야.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아닌 거지. 그럼 선어말 어미가 아니니까 요렇게가 지금 집발 피까지는 뭐가 되냐면 어간이 되는 거고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는 어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단어에 어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집발 피까지가 휘까지가 어간인 거야. 그러면 어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시, 엇, 다가 어미인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는 선어말 어미인 거고 다는 어말 어미인 거고. 그래서 어간과 어미를 구분할 때 선어말 어미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는 이유는 선어말 어미부터 어말 어미까지가 어미 파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은 전부 다 어간 파트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활용할 때 보면 이런 것처럼 활용할 때 바뀌냐 안 바뀌냐를 봤을 때는 이 셔도 꼭 바뀌지 않는 어간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선어말 어미까지를 정확하게 숙지해야만이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오늘은 이 어미 체계 전체를 다 한꺼번에 들여다본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일단 어말어미 내지는 선어말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말어미의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비종결어미의 다시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어미의 체계를 이야기가 꺼낸 김에 한꺼번에 정리한 거니까 복습 철저히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